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그리지 않고 그리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지 않고 그리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제목으로 제가 설정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간단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화가들을 만나 보았고 또 그들의 걸작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화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리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그 인위적인 방법은 그림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과장되기 쉬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가 쉽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죠.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지 않고 그려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림이 스스로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인위적인 욕심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는 일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누군가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 하나를 쥐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땅바닥에 그어낸 그런 흔적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 그림의 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그리지 않고 그려지는 엉뚱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한 방법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찾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둥그런 돌이라든가 철사, 끈, 그 다음에 고무 패킹, 드릴, 나무 박스, 또는 수없이 많은 연필심, 또는 여러 해 동안 모아놓은 깎아놓은 손톱,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에 필요한 도구들을 찾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작업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 시간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둥근 돌과 고무 패킹을 이용한 그런 작업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둥근 돌과 고무 패킹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둥근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냥 이런 돌입니다. 이런 돌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작은 고무 패킹을 이용하는데, 그 고무 패킹 한쪽에 하얗게 점을 찍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얀 점을 찍어놨습니다. 우선 캔버스를 수평으로 놓습니다. 수평으로 놓은 그 캔버스 위에 이 작은 고무 패킹을 높이 던집니다. 높이 던져서 떨어진 자리에 물감을 묻힌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패킹에 찍은 점을 향해서 돌이 고를 수 있도록 캔버스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돌에 묻은 물감이 돌이 굴르면서 화면 바깥으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굴러서 화면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만들어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생긴 모양 그대로 제멋대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선을 갖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점과 선들을 모아서 작품을 하는데 그 과정을 1000번 계속하고 일을 마친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한쪽을 한 5cm 정도 높여 놓습니다. 그런 뒤에 이 돌을 물감통 속에 넣었다가 일정한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이 돌은 역시 앞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화면 위에서 한번 튕기면서 기울어진 쪽으로 계속 선을 남기면서 화면 바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 일을 이제 1000번 하고 마친 결과물이 지금 보여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번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1m쯤 되는 철사를 이용한 그림입니다. 캔버스를 수평으로 설치를 합니다. 역시 캔버스를 향해서 이 고무 패킹을 높이 던집니다. 계속해서 던지는 이 고무 패킹은 사실 어느 위치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 고무 패킹이 떨어진 자리에 철사에 물감을 묻혀갖고 수직으로 세웁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철사를 조심스럽게 수직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태에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철사는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쓰러지는 방향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력에 의해서 쓰러지는 이 철사가 자기 몸에 묻어있는 물감을 갖다가 화면에 남기면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런 쓰러지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린 그런 과정의 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1000번 일을 하고 끝마치게 됩니다. 이번 이 일은 한 발쯤 되는 길이의 끈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 역시 캔버스를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이 끈을 물감통 속에 넣었다 꺼냅니다. 물감 묻은 끈을 캔버스를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1000번 한 결과물이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대패질이 되어 있는 원목
원목을 이용한 작품인데 역시 이 원목을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이 역시 나무판 위에 이 고무 패킹을 던집니다. 이 고무 패킹이 떨어진 자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한쪽 면만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뚫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앞뒤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살아온 날짜만큼의 수를 반복해서 구멍을 뚫고 일을 마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나무 상자를 포장한 겁니다. 우선 나무 상자와 상자를 포장하기 좋은 부드러운 크기와 부드러운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손에 물감을 묻히고 그 종이로 나무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포장이 끝난 뒤에 포장을 풉니다. 포장을 하는 과정과 포장을 푸는 과정의 내 손의 그 움직임이 종이 위에 기록이 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과정의 일인데요. 이 경우는 캔버스를 짜는 과정의 일을 갖다 보여주는 것을 손에 물감을 묻히고 일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작업의 일을 갖다가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以下是我创作过程的分享，感谢大家的聆听。 감사합니다.